675 경련. 675. 경련은 뇌 세포의 비정상적 자극으로 몸의 근육이 비자발적으로 수축하는 증상을 뜻한다. 신체 일부에서만 발생할 수 있고 온몸이 떨리면서 의식을 잃는 경우도 있다. 어린 아이들은 고열만으로도 그쵸? 옛날에 40도 되면 경련이 일어나고 병원에 가잖아요. 노인에게 경련은 위중한 질병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 우리가 그 에피lep시 그 뭐라 그러나 간질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거를 지금은 뇌전증이라고 하잖아요. 뇌전증. 저는 옛날에 산모가 들었는데 아기를 예전에 2명을 받았던 사람이 세 번째 날아왔는데 나는 그 사람이 그 간질인 줄 몰랐어. 얘기를 안 하니까. 근데 굉장히 한 10년 있다에 20몇 살에 애를 낳고 30몇 살에 애를 낳아왔는데 간질이 생긴 거야. 근데 아기를 낳을 때마다 아니 진통할 때마다 경련이 일어났는데 이거 큰일 났네. 그러니까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간질 환자들은 좀 피곤하거나 이럴 때 오거든요. 대부분 뇌에 자극을 줘갖고. 그래서 애기 낳다가 그냥 저기 병원으로 출했죠. 근데 힘들게 애기 꺼냈어요. 그냥 기립분만에 꺼낸 거야. 그러니까 할 때마다 뇌에 자극을 줘갖고 보통 간질은 1, 2분이면 끝나요. 저 때도 금정인가 어디 특강 있어갖고 가는데 작년이니까 그 비가 부실부실 내리는데 내가 설레서 전철을 탔는데 용산인가 갔는데 어느 분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저는 좀 저기 뭐라 그럴까 할머니 이제 거기 앉거든요. 아시죠? 예. 그쪽에 앉아 저쪽에 이쪽에 탁 쓰러진 거예요 밑으로.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분들이 일어나고 막 축겨 세우고 난리가 손을 꽉 떼서 건들지 말라고 그래. 건들면 더 일어나. 뇌에 자극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쓰러지면 그래서 이제 만약에 뇌경련이 일어나면 주위에 물건을 치우는 게 좋아. 그냥 이 사람을 건드리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는 것만 해야 돼. 그러면 1, 2분 있다가 깨어나는데 언제 그랬냐고 털고 일어나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5, 6분 지속되면 무슨 사건이 생기는 거지. 그럼 빨리 119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네? 못 봤다고? 경련만 이렇게 말다가 거품만. 그게 이제 그 지금으로 얘기하면 뇌전증이라고 간질이라고 있어요. 에필lep시라고.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네.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간질이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래갖고 명동성당 옆에 영락교회 아세요? 네. 영락교회가 조금 큰 교회잖아요. 네. 내가 그때 거기 있는 간호사가 한테 들은 얘기인데 약을 좋은 약을 미군 어디서 수입이 아니라 그걸 옛날에는 모름지라고 외국 의료를 받아갖고 거기서 약을 파는 사람이 되게 많았대. 내 간질에 대해서 소문 듣고 와갖고 근데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 그래서 그리고 장기적으로 뇌 혈관의 질환을 앓고 있고 더군다나 어릴 때부터 열이 나가지고 뇌에 문제가 생겨서 약을 먹는 사람들은 간질 가끔 일어나요. 경련 막 일어나요. 네? 네, 경련이 일어나요. 유전병은 아니죠? 유전병은 아니라고 유전은 아니라고 그러죠. 네,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약간 좀 뭐랄까 몸이 열약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예, 몸이 열약할 때. 그래서 또 장기적으로 또 그리고 이제 이런 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만약에 이동욕조에서 환자가 목욕을 해요. 목욕 이게 복종거에서 배웠는데 목욕을 하면은 거기서 또 뇌 혈관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경련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잡아 끌어서 밖으로 내면 안 돼. 빨리 물을 빼줘야 돼. 선생님이 하는 거는 물을 빼주는 거야 그냥. 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그래서 사람을 건들면 뇌에 더 자극을 줘갖고 경련이 일어나. 네,
그래서 대부분 간질 그런 환자들은 1, 2분이면 그 애가 거품을 불고 일어나다가 이제 수동되죠. 대부분. 몸이 약하거나 힘들 때 그런 거. 그래서 뇌세포의 비정상적 자극으로 몸의 근육이 비자발적으로 수축하는 증상을 뜻한다. 신체 일부에서만 발생할 수도 있고 온몸이 떨리면서 의식을 잃는 경우도 있다. 어린아이들은 고열만으로도 경련이 발생하지만 애들은 고열일 때 40도 넘으면 경련, 이거는 뭐 쉽게 오는 경련이죠. 노인에서 경련은 어쩌면 뇌혈관의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열 때문에 오는 거지. 애들은요, 고열이 됐을 때 위중한 질병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시험에 이런 거 나오지. 경련이 일어나면 주위의 물건을 먼저 치운다. 그게 답이 없다면 두 번째는 고개를 옆으로. 왜냐하면 기가 침 같은 게 기관지로 들어가면 질식사를 일으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따라서 요양보호사가 해야 할 유일한 조치는 병원으로 신속한 후송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위중하게 5, 6분 동안에 경련이 일어나면 골치 아픈 거야. 즉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온전히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경련이 일어나고 만지라고 그랬어요? 아까도 목욕할 때 그런다? 이러면 물만 빼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경련을 뭉치게 무언가를 시도하지 않도록 한다. 무언가 경련을 멈추기 위해서 막 시도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입안에 손가락을 넣거나 입이 말라 약을 먹이는데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질식, 쇼크, 출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필요하다. 119에 신고할 즉시 도움을 청하는 이거는 주변에 뾰족한 물건은 뭐야? 내가 이래 갖고 이게 먹을 수 있으니까 다치니까. 그 다음에 경련이 발생한 시각을 언제 했나? 그 시점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15분 이내에 종료됐다고 하는데 대부분 간질은 1, 2분이면 종료돼요. 대상자를 침대나 바닥에 눕히고 베개를 받쳐 머리의 손상을 보호한다. 호흡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상의를 느슨하게. 저때 성당에서 미사 보는데 누가 옆에서 나는 몰랐어요. 눈을 감고서 미사를 했는데 옆에 누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야. 여기 성당인가? 여기 이 정도 성당이 있죠. 그래갖고 내가 빨리 그냥 저기 하고 내려놓고 불하자. 할머니 불하자 풀렸어요. 느슨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상의를 근데 그분이 무슨 병을 앓고 있는데 처음으로 미사 나와갖고 식은땀을 흘리면서 경련이 일어났고요. 질식을 예방하기 위해 고개를 가만히 아까 침이 기관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경련을 멈추기 억지로 억제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이것도 싫어요. 대상자 입에 무언가를 물리는 어떤 행위도 안 된다. 상황이 종료될 때가 물이 나오듯이 큰일 나죠. 저절로 경련이 옆에 있을 때가 119 불러놓으면 이제 올 때까지 옆에 가만히 있어준다. 경련이 멈추었다면 휴식을 취하면서 다친 곳은 없습니다. 119님 언제 그런 사람들은 언제 이렇게 했냐 이렇게 일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련이 일어난 거 알면 생각이 알 것입니다. 약물 중독. 약물 중독은 고의 혹은 실수로 치료적 약물을 과량 복용하여 독성 반응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태를 뜻한다. 가정에는 의외로 상처는 안 되는 이것들 치매라면 세제, 다섯 개죠, 락스, 화장품, 살충제 등이 많다. 만일 실수로 이와 같은 물질을 섭취했다면 대상자는 이 사실을 알릴 것이다. 그렇죠? 큰일 나죠. 하지만 고의로 독성 물질을 섭취했다면 빠른 발견이 어려울 수 있죠. 약 먹었다면 자살하려고 이런 경우도 있죠. 옛날에는 자살하기 위해서 쥐약이나 농약을 많이 먹었어요. 농약이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농약은 또 예후가 안 좋아. 깨어났다가 다시 오늘 뭐 이 사람 살겠는데 다음날 죽을 수도 있어요. 이 농약이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고의로 독성 물질을 섭취했다면 빠른 발견이 어려울 수 있다.
내가 여기에 경기도청에 26인가 6인가 근무할 때인데 여기 의정부 의료원이 있었어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이야? 40년이 다 되오잖아요. 40년 좀 안 됐나? 근데 내가 한번 응급실에 여기서 감사를 나왔었거든요. 의정부 의료원이 국가기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감사를 나왔었어. 그때 의학계 의학계 대장인가? 그때 사무관이었는데 나왔는데 내가 응급실에 가니까 간호사들이 막 이렇게 저도 어린 나이에 이제 도청에서 나왔다고 경기도청이 수원에 있잖아요. 근데 도청에 여기는 없었어. 경북, 북부 뭐 청사가 없었지. 그런데 나왔는데 물어봤어. 여기에 응급실에는 어떤 환자가 많이 오는가? 깜짝 놀랐어. 자살이 많대. 그래서 그게 나는 충격받았어. 왜 자살이 많을까? 옛날에 양봉줄 그 사람들이 그 이렇게 하다가 자살하려고 약을 먹는 그런 경우가 많다. 어찌나 가슴이 쓰라린지. 참 힘들죠. 예, 그런 삶이. 제가 또 뭐를 했냐면 유산을 많이 해갖고 제가 유산을 많이 한 게 아니라 저는 유산 못하죠. 그 오산에 클럽이라고 클럽 아세요? 클럽. 클럽. 왜 갔냐면 내가 클럽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어디 병원? 수원에 어디 병원에서 그 사람이 너무 젊게 개업을 했어. 이 저기 중앙대 의대 선생님. 근데 이 사람이 그 클럽이라는 데서 몸을 파는 아이들이지. 옛날에 지금 있어요. 20년 넘었거든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수술을 했는데 너무 수술을 많이 하면 자궁의 두께가 예를 들면 우리가 밑에 꼬맬 때도 세 겹을 꼬매거든요. 피부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냥 꼬매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자궁을 너무나 옛날에 너무나 유산을 많이 해서 내가 23살이었어. 이거를 긁어내다 보면 이게 얇아져. 얇아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천공이 돼. 뚫려. 그럼 뚫리면 옛날에는 이거 유산은요 그걸로 느끼는 거야. 느낌으로 유산을 하는 거야. 네? 알아요? 보이는 게 아니야. 이렇게 유산할 때 이가 들어있는 게 보이는 게 아니야. 그 느낌으로 어떻게. 우리도 느낌으로 알거든. 아기를 낳고 출혈을 많이 하면 태반이 붙어 있어도 출혈을 많이 해요. 태반 조직이 다 나와야 돼. 태반을 나오면 다 맞춰가요. 이렇게. 네. 근데 이제 유산을 하면 이렇게 하는데 유산을 하다가 근데 얘가 유산을 뭐 6번인가 7번 했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얇아지니까 뚫릴 수도 있지. 그럼 뚫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유, 나 어떡해. 이렇게 뚫어갖고 나가서 이 환자의 장을 이렇게 뚫는 거야. 애기 장이 아니라. 네? 이게 뚫어지니까. 이게 그러니까 엑설런트 해야 돼. 이 의사가 아주 그 엑설런트. 아시죠? 우수한 의사여야 돼. 그거 감을 아는데. 옛날에 유산도 많이 했잖아. 그런데 아유 정말 우리나라 그런 거 보면 그래갖고 했는데 들어가게 생겼어. 그 여자가 의사가. 근데 나 아는 사람의 딸이야. 그리고 나를 불러서 내가 조선사가 뭐를 알아. 예, 그래갖고 이제 죽지는 않았어. 죽지는 않고 그대로 옮겨서 이렇게 꼬맸어. 장도 꼬매고 장도 뭐 한 3-4cm가 없어졌대. 그때는 큰 수술이지. 그리고 자궁도 꼬매고 아유 유산을 왜 이렇게 많이 임신자. 그래갖고 내가 유산을 하고 한 2달 있다가 이제 고소를 해갖고 이제 갔는데 그 클럽에서 그 여자가 그래 나한테 그걸 뭐라 포주라 그러나? 포주. 그 나한테 그랬어. 나는 또 어렸지 나이. 그때는 나이가 40살이었어. 내가 거기를 이거를 하러 갔어. 그걸 뭐라 그러나? 타협을 봐야 될 거 아니야. 돈을 달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무슨 장로인데 그 딸이 그렇게 도망 나와서 그 짓을 하고 사는 거지. 그거야 뭐 내 맘대로 내 딸이.
근데 그런 데는 또 누가 있는 줄 알아? 클럽에 깡패 조직 있잖아. 그게 돈 달래는 거지. 그게, 응? 아, 내가 이렇게 힘을 짜가지고 내가 만났다니까. 그 깡패를. 너냐, 얼마 달까? 돈을 많이 요구해. 이 산부인과 의사 되니까. 나보다 훨씬 어렸어. 걔가 30몇 살이 오픈했을 거야. 하고 했는데 내가 찾아갔는데 너무 눈물이 나오더라. 혼숙을 해, 혼숙. 누구랑? 미군이랑. 근데 그 얘기를, 그 포주가 그런 얘기를 해. 나보고 뭐 글을 쓰려는데 그런 거는 좀 창피하니까 어떻게 했어. 포주가 자기네는 밤에 야화라고 했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몸을 팔아야, 그때 당시에 한 20년이 30년 됐을까. 몸을 팔아야 오늘 밥을 먹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속으로 얘기했잖아. 나가서 수성기라도 주워갖고 탈출부를 가지. 몸을 팔고 이걸 먹어야 되네.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 얘기를 해. 걔네들이 잘 보여야 이거 그 보스 애들이랑 만나갖고 타협을 하는데 그런 시대가 있었어. 그러니까 몸을 팔아야 내가 밥을 먹는다. 응? 잘 해결되고 돈을 많이 요구해 그 남자애들이. 거기 깡패한테 깡패라고 해야 되나? 뭐라 그러나? 보스라고 그러나? 그런 애한테 잘 보여야 돼. 이게 또 얘네들은 또 들어가면 뭐 그 포주가 엮어갖고 막 그런다며. 아이고 참나 기가 차갖고. 근데 걔는 유산한 지 얼마 안 돼도 관계를 맺는다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피가 흘러도 뭐 이거는 웃기는 얘기지만 피가 흘러도 내가 피가 흘러는데 무슨 관계를 맺어 이러니까 우리는 그런 몸이에요. 그래. 피가 흘러도 어떻게 해야 돼? 거기다가 꺼즈를 대고라도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열악한 환경이었어. 그러니까 끝자락에 그 양공주가 되는 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너무 열악하죠. 근데 그들도 외화 햇들이 됐죠. 솔직히 그들이 미군 아니라 이렇게 해갖고 그들이 훌륭한 일 많이 했어요. 솔직한 얘기. 아무나 그런 건 아니지. 그래서 내가 여기 의정부의료원에 저기 저때 포메라고 갔다가 뭐 안 포매준다고 얘기하면서 아유 내가 저기서 바라본 그 응급실이 정말 처절하다 이런 생각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지금은 없죠. 그럴 수가 저희가 발달해서 안 되죠. 그렇게 우리 여성들이 열약했어요.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나죠. 어디까지 했어? 정신이 하나 양봉 정도. 그래서 이런 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살충제도 아니면 만약 실수로 이와 같은 물질을 만약 이런 경우에는 그런 사람이 많이 나겠죠. 치매 환자 같은 경우, 이제 화장실에 뭐 락스가 있다, 뭐죠 저기 하이타이가 있다. 그럼 그냥 설탕인 줄 알고 먹게 되고. 이 경우 요양보호사는 제3자의 증상과 주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약물 중독을 의심하고 즉시 119에 신고해라.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갑자기 예를 들어 갑자기 구토를 하거나 호흡이 불안해지거나 또 의식이 틀어지는 등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또한 약병 안에 내용물이 쏟아져 있거나 이상한 화학 냄새가 나는 등의 정황을 통해 어떤 약을 먹었나 이렇게 알 수 있고 119에 신고하고 즉시 도움을 청한다. 만일 의식이 없는 상황이라면 천장을 바라보는 자세로 눕힌다. 만일 입에서 거품이나 토사물이 나온다면 기관지로 들어가니까 고개를 옆으로 돌리죠. 만일 119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는 현재 상태 변화를 면밀히 관찰한다. 복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있다면 이거는 다 가져가야 되죠. 예? 무슨 약을 먹었지? 왜냐하면 위세척을 하려면 그 약물의 종류도 알아야 되거든요. 네. 제가 옛날에 학생 때 자살해서 죽었대. 그런데 17살이에요. 근데 제가 무료병동을 너무 좋아해갖고 이제 거기서 저기 하는데 그 애가 부모가 돌아가시고 큰 집에 사는데 큰 집 엄마가 와서 울으셔.
자기가 자식을 8인가 낳았는데 얘까지 와서 이렇게 부대끼니 내가 잘 못해준 것 같아. 그래갖고 너무너무 삶이 힘드니까 아까 농약을 먹고 죽은 것 같다. 아니 거기서 죽었다가 깨어났다 죽으니까 이제 부른 건데 어찌나 불쌍한지 17살이고 얼마나 꽃다운 남자인데 계속 우니까 의사가 불러. 아니 거기서 울면 어떡하냐. 갈치우냐.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눈물이 나는 거야. 아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생을 나가는가. 옛날에는 힘들게 살으신 분이 많지. 화상은 열, 불 뜨거운 물, 햇볕, 화학물질 또는 전기에 의해 발생하며 어떤 경우도 노출된 피부가 손상을 받은 상황. 선생님 경포대 앞바다에 가서 여기 이렇게 옷을 우리가 그 수영복을 입고 요런 데 빨간색으로 하잖아. 그거는 직선으로 하면 60도 정도 되는 화상이 돼. 60도. 그럴 때 이렇게 막 여기에 화상이 생기죠. 화상은 손상된 깊이에 따라 1도, 2도, 3도로 구분한다. 하지만 치료 방법은 손상 부위와 넓이에 따라 달라지므로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119에 신고할 것인지 또는 이게 되게 아프죠. 선생님 화상 입어보셨어요? 엄청 아파요. 것인지 또는 간단한 응급 조치를 취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얼굴이나 관절이 접히는 부위는 전문적인 얼굴 큰일 나죠. 또 성기 부분도 그 문제예요. 성기 부분에 이제 예를 들면 화상을 많이 입었다. 지금도 성기 부분에 제가 아기 받은 애가 옆집에 아기를 받으러 갔는데 그 애가 영미라는 애가 그 옛날에 풍로에 궁뎅이를 모르고 내려오다가 방 하나에 이렇게 살았잖아. 나 그거를 데리고 내가 아이고 문을 여기 확 감염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공포인데 그래갖고 그때는 화상센터가 저기 한방성심이 아니고 경희대가 잘 갔어. 그래서 걔를 안양병원이라는 데를 갔는데 이걸 뜯어내는데 우리 송화가루를 태워갖고 뿌렸던 것 같아. 송화가루. 그거가 미신이지 뭐야 그게. 여기 이걸 뜯어내는데 의사가 그냥 이 포셉 아시죠? 핀셋 같은 종류 확 던지는 거야. 이거는 이걸 뜯어내는데 염증이 걸렸는데 잘못하면 폐혈증 걸려 죽을 수 있다. 여기서 누리 못한다. 큰 병원으로 가시오. 근데 너무 그 엄마가 우리 집에서 애기 낳는데 약간 여기 귀가 안 들렸어. 그래갖고 어떻게? 그래갖고 택시를 대절해갖고 경희대까지 왔어 내가. 불쌍하잖아. 그래갖고 나중에 엄마 아빠가 이제 오시고 이랬는데 하여튼 난 걔네 아빠가 오시는데 걔가 저때 전화가 왔더라고. 그 엄마가 귀도 안 들리고 엄청 얘기하셨다고. 근데 애가 이제 참 예뻤거든요. 시집을 간다고. 나보고 오래는데 거기까지 어떻게 가. 근데 얘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의술로는 4개월 동안 입었어. 이 경희대 지금도 뭐 화상 너무 크게 입으면 오랫동안 근데 너무 발달했어요 화상약이. 그래서 또한 면역기 만약에 이랬으면 여기 방댕이랑 여기가 했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할 수가 있나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괜찮았거든요. 또한 면역 기능이 낮은 후기 고령되는 경미한 화상에도 심각한 합병 기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후기 고령자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저기 하면은 회복이 빨리 안 되잖아. 이 피부 자체가 장갑을 착용해라. 화상 부위에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15분 이상 찬물에 담그다. 왜냐하면 이게 화기가 빠져야 되니까. 화상 부위에 얼음이나 얼음물을 직접 대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화상 부위에 옛날에 무식하게 간장, 기름, 된장, 핸드크림, 치약 이렇게 절대 바르면 안 된다. 단지 팔찌, 귀걸이가 있으면 이거는 빨리 벗겨내라. 왜냐하면 부종이 생기면 벗겨낼 수가 없거든요. 이런 거. 경미하다면 멸균 드레싱, 그러니까 균이 없는 그런 퍼즈로 드레싱을 실시하고 이거는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게 이렇게 3도 화상 정도면 너무 아픈 게 좀 덜 아프죠. 신경까지 주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원래 요즘에 의료는 선생님들도 아시지만 어떻게 돼요? 옷을 만약에 여기가 튀었다.
이런데 이렇게 확 벗기지 말라고 했죠. 이거를 잘라가지고 피부가 제일 비싸거든요. 피부를 띄어내면 안 돼. 왜? 이거 바깥에서 감염이 쉽게 되니까 염증 생기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피부 의식. 우리나라는 한 5%, 6% 장기 기증을 했다는데 스페인은 한 52% 정도 됐대요. 장기 기증이 스페인은. 근데 거기서 가끔 사오는 게 피부를 사오죠. 피부를 기증하는 사람이 없는 거지. 피부 이식. 왜냐하면 이 몸이 한 70%, 80% 온몸이 다 빠졌다. 화상을 입어서. 요즘에는 옛날에 폭로에서 집에서 물에 데워서보다 큰 대형 화재가 많대요. 옛날 지금하고 좀 다르다. 옛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골절은 옛날에 외과에서는 다 피부를 벗겼어요. 네. 그게 얼마나 아픈 건데. 근데 뭐 무식한 세 번, 네 번씩. 많이 변화됐어. 이 의료가. 벗기면 안 돼요. 골절은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간 상태를 뜻한다. 특히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에서 낙상 후 골절은 흔하게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낙상은 대부분 골다공증이 심하신 분이 이제 또 골절 상태로 힘을 주면 주변의 신경과 혈관에 추가적인 손상을 줄 수 있고 따라서 손상 후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통증이 있거나 외형상 이게 이상하게 뒤틀렸다 골절되면 변형됐다 이럴 때 이게 시험에 나왔죠. 외형상 변형이 관찰된다면 우선적으로 골절을 의심하고 관련된 응급조치를 취해라. 그래서 119에 신고하여 주변에 도움을 청하고 대상자를 안정시키죠. 골절이 했는데 거기서 피가 난다면 두려워해요. 이 피나는 걸 보면 얼굴 큰일 났네 좀 있으면 죽나 이런 거 느껴지거든. 그래서 119에 신고하여 주변에 도움을 청한다. 대상자를 안정시키고 스스로 움직이지 않도록. 이 골절은 움직이면 더 심각해지죠. 그래서 반지나 팔찌 등이 있다면 미리 벗겨내라.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스스로 움직이지 않도록. 그래서 만약에 골절이 아닌지 긴지 구별 못하면 병원에 가셔야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선생님하고 해야 될 게 제가 빨리 시험 문제를 많이 줄 거예요. 해야 될 게 뭐냐면 복지연구 아시죠? 네. 복지연구는 아직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안전에 대한 그 앞에 조금 이걸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한번 볼게요. 안전. 이게 그 감염하고 안전 그게 두 가지로 이렇게 이 책이 이렇게 나눴어요. 원래는 그렇게 안 나오고 보면은 앞에 보면 대전요약, 개인위생비, 환경관리, 체변경과 이동 그래놓고서 아까 같이 감염이라는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또 따로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지네 맘대로 돼갖고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할게 배설은 다른 선생님이 해주실 거예요, 선생님. 네, 다 배설과 만약에 안 되면 제가 아무리 하고 하는데 뭐 제가 함께 선생님이 6페이지 써요, 6페이지. 석세를 했고 했죠? 6페이지 앞쪽에 6페이지를 봐요. 신체활동 지원해서 성취 요양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뭐야? 음식 먹고 앉아 있는 거 이거 근데 뭐 안 한 거 같은데 됐죠? 네? 그 다음에 선생님 개설은 안 했어요 아직. 개인위생료 환경관리 했죠? 구강청결 했죠? 치매병경은 박진구 교수님이 해주셨어요. 네. 이거를 저랑 바꿨어요. 하도 그거를 하고 싶다 그래갖고 제가 원래 가사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복지연구를 여러 번 하고 하면 되고 그 앞에 여기서 해야 되는데 그거만 하면은 끝날 것 같아요. 선생님들하고.
왜냐하면 건강 증진이 질병 예방은 어느 뭐 선생님이랑 저기 정화정 선생님이 저기 다 해주시긴 했는데 놀러 갔다 오셨어.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 딴 데 강의를 하니까 월요일 다 빼놨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교수로 내가 좀 했고 일단은 뭐 선생님들은 이제 문제가 많이 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책을 보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거를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거만 하시고 그게 아니라 이거는 했나요 선생님들? 한번 보세요. 133 표준교재요? 표준교재 133 그거 안 했나요? 네. 요양보호사의 건강이 안전관리잖아요. 네. 이거를 제가 금요일날 이거랑 복지용도를 다 할게요. 네. 그러면 한 5일 정도 남으면 오전에 시험, 오후에 시험, 오전에 시험, 오후에 시험 이러면 한 1000문제는 안 돼도 많이 풀어질 것 같고 제가 또 문제 있는 거를 카피해서 두세 번을 더 줄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것도 똑같이 나와. 이것도 아까랑 똑같이 나와. 이게 어디냐면 148이잖아요. 148 아까 배운 거잖아 이거. 거래. 네. 이게 아까 배운 거 뒤에서 얘네는 또 나오더라고. 이런 거를 조금 하면 끝날 거.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복지연구를 강의하면 빨리 나갈 이유가 시험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 모르는 건 시험 문제를 보면서 책을 보면서 같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다 붙여야지. 네. 주어라고 합니까? 숙제를 많이 내줄 거예요, 선생님들. 네, 왜냐하면 27일까지 빡세게 하는 이유가 선생님 실습 나가면 공부를 덜 하게 돼요. 왜냐하면 피곤해갖고. 이해하셨죠? 네. 그리고 책을 좀 많이 보셔야 돼요, 책을.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핵심 요약을 보는 거지. 핵심 요약은 다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고 핵심 요약을 좀 보게 되면 그때는 핵심 요약이 눈에 들어오죠. 네, 지금부터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핵심 요약을 중심으로 한번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선생님이랑 만나는데 어떻게 해요? 네? 다 끝나는 거예요. 저가 하는 게 끝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카피해서 드릴게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그러지 말고 여러 번 하면 선생님 60점만 맞으면 되지 뭐 100점만 맞고 다음에 맞아요. 그래도 그거 안 해도 이래 다 맞으려고 했어 이제 내가 다 맞으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막 이래. 그러니까 다 맞으면 더 좋죠. 제가 빡세게 선생님들이 좀 하더라도 아무래도 실망. 여기도 실전 모의고사 이거 3회 풀어. 오늘 집에 가서 8시에 1시간만 풀어. 왜냐면 그냥 눈 읽는 연습하라는 거야. 읽는 연습. 3회. 3회 있잖아 여기 보면. 네? 여기다 쓰면 안 돼. 공책에다 써. 공책에다가. 다른 선생님들은 잘 하셔가지고 선생님 잘 하시니까
애들한테 자꾸 물어볼 거예요. 네? 알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